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게 파고 들어볼 내용은요. AI가 보이는 착각 현상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왜 AI를 만든 설계자에게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보내주신 자료들, AI 착각과 설계자 책임, 또 AI 책임과 데이터 편향성, 이런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 AI가 보이는 오류, 이게 과연 AI 자체의 문제일까? 아니면 우리, 그러니까 그걸 만든 사람의 문제일까? 어떻게 보세요? 아, 네. 이거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주제죠.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뭐냐면 AI가 세상을 배우는 방식인데요. 이게 마치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주어진 데이터라는 창문을 통해서만 세상을 보고 또 이해한다는 거죠. 아, 데이터라는 창문이요? 네. 그러니까 그 창문 자체가 만약에 좀 기울어져 있거나 뭐 편향되어 있다면 AI가 보는 세상도 당연히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AI 스스로는 이게 편향된 건지 아닌지 뭐 숨겨진 다른 맥락이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하기가 지금으로선 좀 어렵거든요. 그 편견을 가진 어린아이, 비유가 진짜 확 와닿네요. 결국 AI는 스스로 막 비판적으로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주는 정보 그대로 세상을 배운다, 뭐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자료에서도 그 점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네, 딱 그 말씀이에요. 편향된 정보만 계속 접한 아이가 뭐 자연스럽게 편견을 갖게 되는 거랑 정말 똑같은 원리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자료에 나온 미용실 예약 사례가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데이터 편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걸 좀 단계별로 볼 수 있거든요. 아, 그 미용실 예시요. 저도 봤는데 흥미롭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AI한테 항상 바쁜 오전 시간대 데이터만 계속 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만약 그런 식으로 아주 바쁠 때, 뭐 예를 들어 오전 시간 데이터만 집중적으로 학습시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럼 AI 입장에서는 그냥 그게 미용실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 제한된 정보만 보고 아, 이 미용실은 그냥 항상 바쁘구나. 이렇게 좀 성급하게 일반화할 수 있다는 거죠. 오후엔 좀 널널할 수도 있는데.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서도 이 과정을 딱딱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편향된 데이터만 수집되는 단계죠. 오전에만 데이터가 막 쌓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AI가 이 제한된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해서 항상 바쁘다는 어떤 패턴을 학습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벌써 현실과는 좀 다른 패턴 인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그 패턴 인식이 잘못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성급한 일반화. 이 항상 바쁘다는 패턴을 오전뿐만 아니라 그냥 미용실 운영 시간 전체로 확 넓혀서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단계는? 그 잘못된 일반화를 바탕으로 실제 시스템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겠군요. 예를 들면 실제로는 오후에 자리가 비어 있는데도 시스템이 그냥 바쁘니까 안 돼 하고 예약을 막아버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요. 이건 정말 문제가 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 편향된 데이터 학습이 결국에는 잘못된 해석으로 이어지고 그게 또 실제 서비스 적용 오류까지 가는 전형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뭘 보여주냐면 결국 AI의 착각이나 오류는 AI 자체의 어떤 뭐 지능 부족 문제라기보다는 애초에 어떤 데이터를 누가 어떻게 제공하고 시스템을 설계했는지 그러니까 설계자의 선택과 책임에 달린 문제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 그래서 자료들이 하나같이 설계자의 책임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군요. 단순히 기술을 만드는 걸 넘어서 AI가 세상을 좀 공정하게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까지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설계자는 이 AI의 공정성 그리고 신뢰성을 위해서 생각보다 여러 가지 중요한 책임을 갖게 돼요. 자료에서 강조하는 책임들을 좀 보면요. 첫째는 데이터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편향되지 않은 정말 다양하고 균형 잡힌 데이터를 확보하고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아까 미용실 예시면 오전뿐 아니라 뭐 오후, 저녁, 평일, 주말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를 다 포함해야 한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다양하게 모으는 거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맥락 책임이에요. 이 데이터가 어떤 상황에서 수집된 건지 그 배경 정보, 즉 맥락을 AI가 이해하고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설계해야 합니다. 그냥 데이터만 주는 게 아니라 이건 오전 시간대 데이터다 라는 정보가 왜 중요하고 결론을 내릴 때 어떤 제약을 주는지 이런 걸 AI가 좀 인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와, 그건 진짜 단순히 그냥 데이터 묶음을 던져주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네요. 데이터가 가진 의미랑 한계까지 알려줘야 한다는 거니까 쉽지 않겠는데요? 맞습니다. 상당히 좀 고려할 게 많죠.
그리고 세 번째 책임은 피드백 책임입니다. AI가 혹시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 이걸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피드백 루프, 이걸 시스템 안에 잘 만들어 놔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용사가 직접 오늘은 좀 한간 편이에요 라고 시스템에 알려주면 AI가 그걸 학습해서 다음 예측을 좀 보정하는 뭐 그런 식이죠. 사람이 개입해서 교정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화 제한 책임도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적거나 제한된 데이터만 가지고 성급하게 과도한 일반화를 하지 않도록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책임이에요. 예를 들면 통계적으로 신뢰도가 좀 낮다 싶은 결론은 일단 보류한다거나 사용자에게 이건 좀 불확실한 예측입니다 하고 경고를 해준다거나 하는 거죠. 듣고 보니까 AI의 공정성이나 신뢰성이라는 게 정말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관리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납니다. 지금의 AI는 사실 스스로 오류를 딱 알아채거나 바로잡는 능력이 아직은 좀 부족하니까요. 자료 중에 AI는 그 자체로 편견을 가지는 게 아니라 편향된 데이터를 주면 누구보다 확신에 찬 편견을 갖게 된다. 이 문구가 특히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의 정말 핵심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AI가 보이는 어떤 오류나 편견 같은 것들이 이게 기술 자체의 어쩔 수 없는 결함 이런 거라기보다는요. 그것을 설계하고 데이터를 주고 또 학습 과정을 관리하는 우리 인간의 책임과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죠. 결국 AI는 우리가 보여주는 세상을 비치는 거울 같은 거니까요. 네, 거울이라는 비유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게요. 오늘 논의를 좀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만들고 또 학습시키고 있는 이 AI 시스템들은 과연 세상의 어떤 모습을 또 누구의 관점을 주로 비추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그냥 무심코 AI에게 좀 편향된 세상을 당연한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더 공정하고 정말 믿을 수 있는 AI를 우리가 원한다면 앞으로 AI에게 어떤 세상을 보여주고 또 가르쳐야 할지 좀 진지하게 다 같이 고민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